자, 여러분 지난 시간 강의까지 해서 우리가 통계 연력학에서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될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계산의 얽매이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하는 강의는 크게 이 통계 연력학, 그 다음에 키네틱스로 나뉜다고 했어요. 통계 연력학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키네틱스에서는 가스에 대한 어떤 모션들을 다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포토케미스트라든지 리퀴드라든지 서피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키네틱스, 그러니까 운동화, 반응 촉구에 대한 그러한 수식화, 해석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통계 역학에서는 볼츠먼 팩터라는 거, 파티션 펑션 이런 두 개의 주요한 용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학적인 시리즈라든지 인트그레이션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학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그 전에 양자역학적으로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유도할 수가 있었고, 파티션 펑션은 하위 시스테믹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몰리큘 모션들의 곱으로부터 몰리큘 파티션 펑션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몰리큘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부터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런 계층적인 각각의 파티션 펑션이 곱으로 나타내지는 이런 계층적인 관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티션 펑션을 양자역학적 개념으로부터 도출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연력학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파티션 펑션으로 나타내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쭉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이 Statistical Mechanics 부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트에서 뭘 배웠었는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tatistical Mechanics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볼츠먼 팩터와 파티션 펑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봤었습니다. 에너지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은 다시 몰리큘이 갖는 각각의 모션들의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바위돌을 껴뜨려서 돌멩이, 그 다음에 자갈걸, 모래알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유를 들었었는데, 그 비유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지 않을까. 자, 볼츠먼 팩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여기서 베타는 볼츠먼 콘스턴트 곱하기 t분의 kt분의 1이죠. 이렇게 나타내시고,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특정한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파티션 펑션, 볼츠먼 팩터의 총합,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한 총합에서 그 스테이트에 대한 볼츠먼 팩터, 이것이 확률이 된다. 자, 여기서 이 형태는 파티션 펑션은 벌써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볼츠먼 팩터의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합을 파티션 펑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아니까 비열도 구할 수 있었고, 비열도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열을 유도를 해봤었어요. 자,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그러니까 이 스태티스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부교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예제 중에 아인슈타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토믹 크리스탈. 그래서 크리스탈의 비열을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는 아인슈타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모델이 상당히 잘 맞아요. 이 동그라미는 실험값이에요. 쭉 온도 올리면서 이제 비열을 측정한 건데, 아인슈타인 모델이 이 곡선이에요. 상당히 잘 일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해가지고 사용하는 이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를 기술을 하는데 아직 뭐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보정해야 될 요소들도 있고 그런 모디피케이션 해야 되는 요소들이 아직 있겠고 우리는 베이직한 것만 다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실험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모델이 나오는 예제 여러분들이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뿐만 아니라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고 이상적 확대 방정식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유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 이렇게인데 핵심은 이거죠.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아이디얼 가스 몰리큘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그 몰리큘들의 파티션 펑션을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가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은 구별이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N 가스로 나눠진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은 몰리큘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모션, 트랜스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부터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했었고 이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해서 유도를 했었죠. 자, 여기서 이 기호들이 제가 칸수할 때 기호하고는 조금 틀려요. 저는 요 입실론을 좀 다르게 썼었고 요 Q도 좀 다르게 썼었는데 제가 구별이 잘 되라고 그렇게 썼었고 근데 교재에서는 그냥 이렇게 요 첨자로만 구별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헷갈릴까봐 제가 Q 모양도 다르게 입실론 에너지 모양도 다르게 그렇게 필기를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서는 이렇게 쓰지? 하고 헷갈리시지 않고 어느 것이 뭘 나타내는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찰레멀츠 프리에너지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기브스 프리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보면 파티션 펑션이 다 들어있어요. 파티션 펑션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써볼 수 있다. 이런 예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리와 학이면서 연력학을 좀 다루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력학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3학년 과정에서 연력학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다만 다양한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다 이렇게 파티션 펑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이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 연력학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통계 연력학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나오는 통계 연력학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컨셉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는 키네틱스나 이런 것들은 복잡한 계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컨셉 자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분이 있는데 이 통계학학 자체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학습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챕터 키네틱스로 넘어갈 거예요. 키네틱스에 대해서는 다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자,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는 이제 작별하고 이 키네틱스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키네틱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텐데 우선은 이 가스 페이지에 대해서 가스 페이지가 가장 단순하거든요. 가스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 속도 그러니까 키네틱스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운동, 속도, 빈도 내지는 뭐 레이트, 뭐 스피드 등등등 이러한 속도에 관계된 그러니까 레이트에 관계된 그런 핵심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가스에 대해서 가스 몰리큘들이 어떤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는가 물론 통계적인 관점이 또 들어가요 여기도 그 다음에 평균 속도, 압력, 그
그다음에 뭐 이퓨전, 뭐 콜리전 이런 가스들이 얼마나 부딪히는가 단위 시간 동안 민프리 패스라고 하는 거는 가스가 브라운션하면서 한번 부딪히고 또 다음 부딪힐 때까지 얼마만큼 가는가 하는 거리를 민프리 패스라고 하는데 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외에 뭐 이퓨전은 구멍 하나 뻥 뚫어놨을 때 가스가 얼마나 나오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냐면은 리액션,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A하고 B 섞어서 뭐 발현하는지 이러면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미시적으로 본다면은 운동 속도를 해석하려면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몰리큘과 몰리큘이 만나서 충돌하면서 리액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리큘들이 가스들이 이제 가스뿐만 아니라 몰리큘들이 어떠한 단위 시간당 예를 들어서 몇 번의 충돌 횟수를 갖는가 하는 이런 레이트들을 계산하는 것이 전체 반응 속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고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프고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가스 몰리큘들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미시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가스 리액션에 대한 속도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식화하고 모델링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응용도 해보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가스 몰리큘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어떤 속도로 운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충돌하고 얼마만큼의 충돌을 가지는지 등등에 대한 그러한 미시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챕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수학이 좀 필요해요. 자, 이제 스태티스컬 미케닉스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스 몰리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키네틱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 교재로 스태티스컬 미케닉스는 우리 부교재 두 챕터의 분의 부교재를 사용했었고, 이제는 본교재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초록색 물리화학 책 있죠. 이 본교재로 다시 돌아와요. 본교재의 17챕터부터 다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또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그냥 나름대로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강의 내용에서부터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매스매틱스.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중에서도 구면좌표계. 여러분들 지표좌표, 원통좌표, 구면좌표 이것들 수학 시간에 일반 수학 시간에 다 학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리컬 특히 이제 구면좌표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가스 몰리큘들 속도라든지 이런 거 기술하는 데 있어서 구면좌표계가 필요해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특히 구면좌표계에서의 적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키네틱스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라고 하는 것,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에서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기술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표좌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X, Y, Z 그 세 개의 축으로부터 공간은 3차원이니까 어쨌든 뭔가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는, 직교하고 있는 세 개의 축 이러한 세 개의 축을 이용해서 좌표를 찍는 그러한 방식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점이다. 그럼 요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럼 원점에서부터 x, y, z 방향으로 얼마큼 가는가? 원점이라는 건 기준점이고 우리가 어떤 그 위치를 기준하는 중심점, 기준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큐브를 그리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요 점은 x축으로 이만큼 갔구나.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는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원점에서부터 y축으로는 또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원점으로부터 z축으로는 이런 거리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여기 요 점의 좌표를 뭐 x1이다. 자, x다. x라고 합시다. x 좌표, 여기를 y 좌표, 여기를 z 좌표라고 하면은 요 점의 위치는 x축으로는 x만큼의 값, y축으로는 원점에서 y만큼, z축으로는 원점에서 z만큼 가서 x, y, z라는 그러한 좌표를 찍게 되죠. 이 좌표 값으로부터 이 위치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직교 좌표계를 사용을 했었는데 x, y, z축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점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점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것을 R이라고 합니다.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봐요.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고, 이 프로젝션 시킨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점의 요 X축으로부터, 원점 여기고,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각도가 돌아가는가 하는 요 파이 값. 그 다음에, 자, Z축에도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봐요. 그러면은 Z축과는 얼마만큼의 각을 이루고 있는가요? 세타. 자, 이렇게 x, y, z, x, y, z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x축에서 얼마만큼 돌아갔고 z축과 얼마만큼의 각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x, y, z축은 여전히 여기서 뭐 살아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 거리, 각 두 개의 각도 이렇게 이 점의 위치를 r과 세타와 파이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좌표계를 쓰고 있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우리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직교좌표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구면좌표계로 나타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어디 기준점 잡아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지표면에서부터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에 좌표를 찍으려고 그러면은 또 고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동경 몇 도, 서경 고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거하고 유사하죠. 이렇게 구면좌표, 그러니까 어떤 구면좌표계 동경, 서경을 쓰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큐브라면은 그런 좌표를 쓰는 게 더 불편하겠죠. 그런데 지구가 둥그니까 이 좌표를 쓰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 어떤 구면의 형태의 어떤 규칙성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좌표가 있을 때는 구면 좌표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럼 요 x, y, z하고 구면 좌표의 r, 세타, 파이의 관계를 써보면은 요 길이는 요 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r 사인 세타와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면은 x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요 r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 x, y, z 좌표하고 r 세타 파이 좌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미 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y는 요 길이죠. 요 y 길이인데 요거를 r 세타 파이로 나타내서 어떻게 될 것인가. y는 자, 요 길이, 요 대각선 길이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는 r 사인 세타니까 r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z 길이, 자, 요 길이죠.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z 길이는 요 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z는 r 코사인 세타, 이러한 외동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교좌표계의 좌표점과 구면좌표계의 좌표점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컨버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게 필요해요. 요 관계 사실은 직교좌표계에서 직교좌표계 전체에서 그러니까 x, y, z에 대해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접근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어떤 f, x, y, z에 대한 x, y, z 세 개의 각각의 방향 요소를 변수로 갖는 이러한 공간에서의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공간 전체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을 구면좌표계에서의 접근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F는 이제 x, y, z가 아니라 r, 세타, 파이를 위치를 나타내주는 요소로 가져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r에 대해서는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r에 대해서는 0에서 무한대까지 되겠죠. 원점에서 거리니까 무한히 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는 세타는 z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0에서 180도까지 0에서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는 x축으로부터 몇 도만큼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쭉 돌아서 2파이 360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0에서 2파이까지 자 이렇게 XYZ에서는 이렇게 하면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하는데 R세타 파이 구면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주면은 역시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고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죠. 여기에 R제곱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잊어먹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 구면좌표계로 할 때 접근은 이 형태의 접근은 이러한 형태로 바뀐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고 이 접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 제곱 사인 세타 구면좌표에서 접근할 때 저 항을 많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저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접근의 개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접근을 한다. 직교좌표계에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적분을 한다. 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것은 볼륨 엘리먼트와 같아요. 아주 작은, 무한히 작은 어떤 조각, 볼륨이에요. 무한히 작은 볼륨이니까 거의 점과 같겠죠. 아주 무한히 작은 볼륨에 있어서 그 함수값을 곱하는, 그러니까 함수값 곱하기 그 볼륨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적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볼륨을 구한다, 공간의 볼륨을 구한다 그러면 F가 1이겠죠. 아무것도 곱해주지 않고 이 볼륨 엘리먼트만 착착 더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각 위치에 따라서 어떤 값이 다르다. 그냥 볼륨 같으면 다 값이 같은 건데 다 1인데 그게 아니라 각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함수적으로. 그러면 그 위치에서의 값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값에다가 볼륨 엘리먼트를 곱해서 다 모아라. 이게 어떤 함수의 적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교작용의 같은 경우는 이 볼륨 엘리먼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면 볼륨을 이렇게 직교작용에서는 이러한 볼륨을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큐브를 생각하고 이러한 매우 작은 큐브를 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붙여나가면은 공간을 다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작은 볼륨에다가 이 볼륨에서의 함수값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이제 함수의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륨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길이는 dy, 요 길이는 dz, 그 다음에 요 길이는 dx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세 변의 길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dx, dy, dz 이렇게 해주면 볼륨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적분은 인티그레이션은 자 공간에서 x, y, z 함수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수 값에다가 볼륨 엘리먼트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으로 보면은 직교작용에서의 인티그레이션은 세 축 방향에 대해서 전부 이 함수에다가 볼륨 엘리먼트를 곱해줘야 되는데 볼륨 엘리먼트는 dx, dy, dz니까 이렇게 x, y의 z의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교작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면작용에서는 구면작용에서 이런 볼륨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구면작용에서는 스피컬 하니까 이런 어떤 살짝 독립이 있는 이런 껍데기 조각들을 다 모아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각도 방향, 요 각도 방향, 그 다음에 이 레디얼 방향으로 껍데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이런 모양의 조각들이 볼륨 엘리먼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라디얼 방향 이런 방향으로 다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보면은 이러한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좀 복잡한데 자 이렇게 돼서 이 각도는 아주 작은 파이 아주 작은 엘리먼트 d 파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r sin 세타예요. r sin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 요 길이는
r sin 세타의 즉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이 있으면은 요 호의 길이는 요 반지름 곱하기 각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반지름 요 길이가 r sin 세타니까 거기다가 요 각도 아주 작은 각도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 호의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는 그냥 요거는 요 각도가 d 세타니까 세타의 작은 값이니까 요 거리는 r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r 곱하기 d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또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길이는 그냥 dr이에요. r의 작은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곡면이 있는 껍데기 모양이지만은 이게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랑 대동소이하다. 그럼 직육면체의 볼륨은 세 변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했고 요 변의 길이는 이렇게 구했고 또 마지막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d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볼륨 엘리먼트가 되죠. 따라서 요 세 개로부터 구면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곱해주면은 r 제곱 sin 세타의 d r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구면좌표계에 있어서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은 함수값 곱하기 원리 엘리먼트인데 구면좌표계에서의 적분은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함수도 이제는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r 세타 파이로 나타내지는 함수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볼륨 엘리먼트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 제곱 sin 세타의 dr, d세타, d파이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적분 범위는 r은 제로에서 무한대, 세타는 제로에서 파이, 그 다음에 제로에서 2파이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었죠. 그래서 구면좌표계에서의 적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면좌표계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똑같이 뭐 구면좌표계인 거는 차이가 없는데 요 각도 방향, 그러니까 이 길이 방향을 radial direction이라고 각도 방향을 이제 angular direction이라고 하는데 세타나 파이 이 세타나 파이에 대해서는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함수가. 즉 함수가 r 세타 파이 함수가 아니라 이 함수가 r만의 함수이다. 이럴 때는 적분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이럴 때는 볼륨 엘리먼트를 이런 어떤 껍질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껍데기 매우 얇은 껍데기를 요거를 볼륨 엘리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radial direction뿐만 아니라 각도 방향으로도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무한히 작게 해서 다 마다 함수값 곱해가지고 더해 나가야 되는데 요 형태 그러니까 앵귤러 한 부분은 그러니까 각도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도 쪽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앵귤러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radial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r만의 함수일 때 이럴 때는 이제 볼륨 엘리먼트를 이런 껍데기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이 껍데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확장시켜 나가고 각각의 껍데기마다 그때의 함수값을 더해가지고 쭉 더하면은 그러면은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볼륨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껍데기의 면적에다가 두께를 곱해주면 요 껍데기의 볼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길이가 r일 때, 거리가 r일 때 4파이 r 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껍데기의 두께만 곱해주면 돼요. d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의 적분은 r에 대해서만 접근하면 되고 f는 r만의 함수이고 거기다가 이제 요 볼륨 엘리먼트 dv는 4파이 r 제곱 dr이다. r은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구면작용에서 직교작용에서 볼륨 엘리먼트는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곱해서 이렇게 적분이 주어지고 구면작용에서의 볼륨 엘리먼트는 r제곱 사인 세타만 곱해지 dr 세타 d파이니까 요렇게 되는데 이 구면좌표계의 적분 중에서도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앵글라 성분은 가지고 있지 않고 라디얼 디렉션에 대해서만 변하는 즉 f가 r만의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볼륨 엘리먼트를 이런 얇은 껍질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형태로 적분이 좀 단순화되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적분 형태, 요 형태 여기 기본이고 특수한 경우 이것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적분의 형태. 기본적으로 적분은 함수 곱하기 볼륨 엘리먼트 해서 다 더한 것이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될 거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축계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적분 값의 형태가 주어진다. 이 형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이 형태를 우리가 아마 써먹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부터는 키네틱스, 가스 모션에 대해서